여기 이제 무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일지가 이제 배우자 궁이잖아요. 이게 이제 일지로는 이게 가장 핵심이니까 지지의 이제 배우자 궁인데 이게 비견이 되잖아요. 비견. 비견이 되고 12운성적으로는 관대지가 돼요. 관대지가 되고 10성으로는 비견이 되고, 그리고 이게 무진일주는 기타 신살이 좀 많아요. 기타 신살로 뭐가 되냐면은 홍염살이 있고요. 홍염살이 있고, 뭐 이건 안 배웠잖아요. 홍염살이 있고, 그다음에 백호살이 있어요. 예, 백호살이 있죠. 홍염살 그리고 백호살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지지의 토 진술충미 같은 경우는 진술충미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이게 변화가 아주 무쌍한 애들이어가지고 좀 해석할 게 좀 많아요. 지지의 일지의 토가 들어오면 다른 애들보다 그 해석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그런 특성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무진일주 같은 경우는 아까 홍염살, 백호살, 그 다음에 관대지 특성, 그리고 비견이라는 특성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대지라는 성향은 어떤 질풍노도의 그런 청소년기의 그런 패기, 이런 거를 좀 객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약간 그 중딩, 고딩 이런 성향이 강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무대뽀로 막 밀어붙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대뽀로 막 밀어붙이는 성향은 강한데 약간 그 지략적인 면이 좀 많이 떨어지는 일주예요, 무진일주들이. 파워풀함, 그런 성격의 매력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홍염살이 있기 때문에 이 홍염살은 이게 그 이성에게 굉장히 플러스 점수를 받는 그 홍염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끼가 많아요. 끼도 많고 그 어떤 직업적으로나 개인기 이런 것도 뛰어나고, 그렇죠, 이 홍염살이 있으면. 그래서 무진일주가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지지의 비겁이 뒀기 때문에 승부욕이 강해요. 무진일주는 승부욕이 강합니다. 승부욕이 강하고 고집, 뚝심 이런 게 강해요. 그러니까 이 비견이 많아지면 일단 승부욕 강해지고 고집이 세고 뚝심이 강하고 좀 양보하는 그런 성향이 좀 약하죠. 그리고 지장간을 보면 이제 여기 진토 속에 지장간으로 괴무라는 애가 있거든요. 을괴무가 있는데 이 지장간의 을목은 정관이 되고 여기 계수는 정제가 돼요. 정제. 그래서 정관, 정제, 얘는 또 비견이잖아요. 이렇게 돼요. 지장간에 이런 애들이 지금 다 섞여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가지고 또 풀이를 하는 거예요. 지장간을 가지고. 지장간을 가지고 이제 풀이를 하면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정제, 을목 정관이랑 계수 정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장간에 있는 이 얘는 비견이니까 다른 그러니까 남자가 볼 때는 다른 그 나랑 똑같은 남자가 되는 거고, 여자가 볼 때는 여자 사주에서는 자기랑 똑같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 기준에서 이 정관이 여기 지장간에 숨어 있는데 안 드러나 있는 형태인데, 여기 똑같이 지장간 속에 다른 여자랑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배우자에 대한 그런 의심이나 신뢰도가 굉장히 좀 떨어지는 형태가, 그런 형태로 많이 발생을 해요, 이 무진일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비견 작용을 하니까 이성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이 비견은 재물을 깨트리는 애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돈 경제적으로 좀 힘들게 하는 남자를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에 많이 속하게 되기 때문에 이 무진일주 자체는 그 배우자를 그렇게 조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런 속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좀 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자 입장에서 그런 거고, 남자 입장에서도 보면은
여기 지장간에 개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무게 합 되잖아요. 이거를 그 무슨 합이랑 명암 합인가 뭐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게 합을 하는데 또 여기 진토의 지장간에 또 다른 비급 다른 남자애가 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무지인일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진토라는 애가 이 또 그 임수라고 하는 또 편제도 임묘라는 거 하거든요. 임묘라는 거는 임묘라는 거는 어떠한 기운을 완전히 그 쇠하게 만들어가지고 쇠하게 하는 죽이는 거죠. 아예 그 존재를 없애는 현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묘똥에다 집어 넣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임묘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묘지에 들어가는 현상이 임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제는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그리고 정제는 여기 12형성 양지가 되는데 하여튼 지금 정제도 편제도 좀 안정적이지 않은 일주가 되는 거죠. 무진일주는 그런 걸로 인해서 이성에 대한 그런 애착이나 그런 의처의부증이 좀 생길 수가 있겠죠. 좀 이성에 대한 신뢰도가 살아가다 보면서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그런 게 그리고 이제 지장간에 정제랑 정관이 있으니까 정제 정관이 있잖아요. 을목이랑 개수랑 이런 게 있으니까 디테일함이랑 꼼꼼함 이런 게 좀 좋아요. 무진일주 같은 경우는 이런 디테일함, 꼼꼼함, 알뜰살뜰함 그리고 성격이 있어요. 이런 성격이. 그리고 바른 생활 정관이 있으면 바른 생활이거든요. 그리고 정제가 있으면 반듯하게 이렇게 되니까 바른 생활을 추구하게 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딱딱딱 이렇게 맞게 하는 규칙적이고 체계가 잡혀 있고 이런 걸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또 강해져 버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고지식해 보이죠. 답답하고 좀 융통성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무진일주 같은 경우는 12운성으로 관대지가 되면 백호살이 더해지면서 육식갑자 중에서는 가장 항소같이 무대뽀로 무식하게 좀 밀어붙이는 고집 이런 지구력 뚝심이 굉장히 강한 일주예요. 이 사주는. 그래서 그런 지구력과 뚝심을 이런 것을 잘 쓰면은 좋은 방향으로 잘 쓰게 되면은 대운이 좋고 좋은 방향으로 잘 쓰게 되면은 크게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사주에 이런 백호살이 하나 정도 있으면 그 어떠한 이 백호살의 압력을 뜻하거든요. 압력이라는 게 1단에서 10단까지 있다면 이 압력이 1단계인 사람보다 10단계가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 자체가 1인 사람보다 10이 더 강한 것처럼 이 압력이 높아야 뭔가 이 스프링도 압력이 높아야 좀 멀리 뛸 수 있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이 백호살이 있으면 그런 압력이 높다는 거여가지고 보통 사람보다 뭘 해도 더 크고 많이 이렇게 순식간에 빠르게 이런 성향이 가지게 돼서 성공을 한다면 크게 성공할 수 있고 또 이제 이런 아까 그런 황소같이 고집 밀어붙이는 성향 이런 거를 잘못 쓰게 되면 이제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성향적인 부분이었던 거예요. 이건 성향적인 부분이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진토를 보면 얘가 이제 4월이거든요. 4월 계절적으로 4월이기 때문에 얘는 그 묘목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묘목이 3월이거든요. 그 다음에 4월이 진토이기 때문에 이 진토는 그 묘목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이 진토 자체는 이 목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한 목 기운이 한 70%고요. 이 토 기운이 한 20%고 여기 또 자수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그게 한 10% 정도 해가지고 하여튼 목 기운이 굉장히 강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토는. 그리고 이제 얘가 신자진을 찾고 하기 때문에 이게 신자진이 완성될 때는 이게 10이 아니라 막 40, 50 이렇게 올라가요. 40%, 50%. 그러니까 이 진토는 변화무쌍한 애예요. 좀 여러 가지로 잘 바뀌는 애들이에요.
특성 자체가 얘가 토가 아니라 얘는 목으로 변했다가 이 수로 변했다가 또 토로 됐다가, 그러니까 얘는 변덕이 심한 애예요, 이 진토 같은 애는. 그렇다는 걸 이제 그건 이제 운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여기 일주론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는 거죠. 진토가 인목 안 받아주죠. 진토랑 인목이랑 안 친해요. 방합 관계긴 한데. 그리고 이제 여기 진토 같은 경우는 천간에 있는 임수랑 신금을 이제 임묘를 하거든요. 여기 신금은 상관이 되고요. 상관이 되고 여기 임수는 편제가 돼요. 편제. 근데 이것들이 다 이게 묘지로 끌고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묘지로. 그러니까 이 편제도 잘 쓰기 힘들고 이 상관도 잘 쓰기 힘든 일주가 되는 거예요. 이 진토 무진 일주는. 일단은 이 편제라는 거는 일단은 아버지를 뜻하고요. 아버지, 그리고 편제, 재물인데 이게 어떤 안정적인 재물이 아니고 들쑥날쑥하는 재물을 뜻하고 큰 재물을 뜻해요. 그러니까 목돈 한번 크게 벌고 크게 잃을 수 있는 재물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등락폭이 굉장히 심한 재물을 뜻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큰 재물을 뜻해요. 엄청 사업성 재산 아니면 금융과 관련된 그런 재물. 그러니까 100% 내 돈이 아니고 어떤 기관이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그런 돈이 섞여 있는 그런 돈을 뜻하는데, 이런 재물이 여기에 임묘해가지고 다 묘지로 끌고 들어가서 사라져 버린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갑진일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사업이나 이런 큰 사업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하는 걸로 인해서 한번 말아먹을 수 있는 형태의 사주가 되겠죠. 편제가 임묘를 하니까. 그래서 이를 무진일주 같은 경우는 비좁고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형태로 사업이나 일을 시작하지 않고 이런 관대지 특성과 백호살 특성 때문에 막 밀어붙이고 해가지고 무대뽀로 밀어붙이고 해가지고 한 번에 크게 말아먹기가 쉬운 일주가 되는 거죠. 이 무진일주는 운이 엄청 좋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운이 좋을 경우에는 역으로 아까 백호살이 있기 때문에 백호살은 한 번에 이제 크게 땡겨오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 압력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뭐 그 월급을 한 300만원 받는다 300만원 받는다 하면은 백호살 그 땡겨오는 그 힘 때문에 여기다 공을 하나 더 붙이면 돼요. 그럼 월급이 3000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한 번 벌면은, 그러니까 좀 일을 좀 많이 낼 수 있겠죠. 무진일주는 크게 성공하든지 크게 말아먹든지.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무진일주가. 운을 잘 만나면 그렇게 많이 버는 거고, 운이 안 좋으면 다 까먹어서 자기도 힘들고 그 주변 환경도 힘들게 만들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만큼 정도로 파워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편제는 저번에 그거 배웠잖아요. 편제는 육친으로 보면 아버지가 되잖아요.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임묘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사라진다는, 활동력이 극히 쇠약해지면서 제한된 삶, 완전 약해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환경적으로 크게 쇠약해서 활동력이 없게 살아가지 않으면은 인연이 짧게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가지고 그 부모님과 그렇게 좀 아버지랑 그렇게 부모복이, 아버지복이 그렇게 좋은 일주가 못 되는 거죠. 무조건 사이가 안 좋던지 아니면은 아버지가 말아먹던지 아니면 아버지가 능력이 없는 형태로 무진일주를 많이 가는 거죠.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적인 걸 보면은 무진일주는 이제 관대지 특성이 되고 백호살이 있으니까, 백호살이 있으니까, 백호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피를 보는 형태의 직업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전쟁이나 싸움이 뭐 이런 게 많이 없으니까, 뭐, 군인, 경찰이 뭐 그렇게 피를 보는 직업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도구들은 다 갖고 있잖아요. 칼, 총 다 갖고 있잖아요. 이런 무시무시한 걸 좀 의미를 해요, 백호살은. 그래서, 이제, 직업적으로 군인 경찰 쪽으로 해가지고 성격도 잘 맞고 성공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를 보는 쪽으로 자꾸 가니까 의료 분야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서 이제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아니면 동물을 피를 보는 요리 이런 쪽으로 많이 가야 돼. 요리하면서 맨날 피 보잖아요. 육고기도 그렇고 해산물도 그렇고, 그래서 피를 보는 쪽 이런 쪽으로 잘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무진일주 같은 경우는 비견이 있으니까 이 비견이 많으면 뭔가를 크게 한번 땡기고 이러는 속성이 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남의 걸 뺏어오고 땡겨오고 이런 능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금융 쪽으로 갑니다. 금융 쪽 분야와 투자 분야에도 좀 관심이 많이 있어요, 무진일주들이. 그래서 그런 쪽도 잘 맞고, 하지만 이제 아까 그 임수 편제가 임묘한다고 했잖아요. 임수가 이제 임묘하기 때문에 직접 큰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 투기성으로 인한 손실도 쉽게 발생하고, 또 이 비견이 자꾸 임수 편제를 끌고 들어가서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관계로 인해서 쉽게 뒤통수를 맞거나 사기를 그런 당하는 그런 현상도 이제 쉽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묘목의 여기를 그대로 이어받은 지장간의 을목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무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이나 여기 또 토잖아요. 토의 속성을 따라서 어떤 토목 관련 공사 기관 이런 거, 건설 분야 이런 것도 잘 맞죠, 무진일주가 직업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진토 같은 경우는 기름진 땅을 의미하거든요. 기름진 땅을 의미해서 기름진 땅에는 뭐 그 벌레들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지저분할 수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바이러스성 이런 게 많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진토는 또 피부를 뜻하거든요. 피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토피 피부 질환 이런 것도 많이 생기는 게 무진일조가 되고요. 그리고 백호살이 놓여 있고, 그 다음에 토가 강하기 때문에 토의 기운의 영향 때문에 이제 신장 방광 이런 분야가 좀 약한 사주예요. 이 사주는 신장 방광이 약한 사주고, 그 다음에 이 목 기운이 강하니까 지장간에 을목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무목의 여기니까. 그래가지고 비위 쪽이 좀 약한 현상으로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해요. 비위. 이런 게 이제 또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주 내에 무진일주가 사주 내에 금기운이 하나도 없다. 금기운이 없다 치면은 이제 호흡기관 관련해서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백호살이 되면 건강 쪽으로는 불리해요. 직업적으로는 보통 사람보다 능력치를 그 수입에 0 하나 더 붙일 정도로 이걸 플러스 시킬 정도로 그 능력치가 높은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만, 건강 쪽으로는 보통 사람보다 수명이 한 10년 정도 짧을 수가 있어요. 백호살 때문에. 근데 요즘에 의료기관 때문에 보험을 들어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걸로 또 돈을 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건강 쪽으로는 그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연애운 그리고 이성운 배우자운을 보면 무진일주 이제 여성일 경우 이제 을목 정관이 있잖아요. 을목 정관이 지장간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토 비겁이 또 있잖아요. 비겁과 함께이고 있어서 진토가 또 음해 되잖아요. 이게 신자진으로 가니까 신자진으로 가고 비겁과 같이 정관이 이렇게 같이 있다. 그러니까 음기운 특성상 배우자 덕, 남자 덕이 좀 사랑이 들따르던 그 금전적인 게 들따르던 좀 제한적으로 따르게 되는 걸 의미를 하는데, 그 정관이 을목 정관이 비겁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 이성 배우자의 이런 덕이 좀 부족한 형태로 많이 흘러가죠, 무진일주는. 그래서 경제력이 문제가 생기든 어떤 이성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게 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특성이 많이 강하게 되는 거죠. 이 진토가 이제 많아질수록 그런 남자복이 부족한 현상이 강해지는 거예요. 진토가 무진일주 같은 경우. 그래서 개인 능력치나 이런 걸로 성공할 수 있는 그게 많지만 그런 남자적인 거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좀 그런 특성을 남자의 특성을 잘 맞춰서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주가 되죠. 그래서 이제 무진일주 여성 같은 경우는 연애할 때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자기가 이제 이 여성이 남자를 제압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장악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남자가 자꾸 이 지장간의 무토 비견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을목이. 그래서 이성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 주는 형태의 남자가 되게 쉽다는 거죠.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팔기 쉽다. 그리고 이제 무진일주 같은 경우 여자도 그런 성격이 엄청 강할 거 아니에요. 그 여자도 아까 그 성격적인 거 얘기를 할 때, 그래서 그런 성향적인 거를 이제 본인이 이제 본인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거를 이제 배우자한테 이제 그대로 다 쏘아 붙여버리게 되면은 이 남자가 이제 여기 자꾸 이제 집에서 힘드니까 여기 그 비겁 다른 여자를 이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남자가 자꾸 다른 여자를 볼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니까 무진일주는 조금 남자를 너무 그렇게 거칠게 다루지 말고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면서 이렇게 잘 컨트롤할 필요가 있겠죠, 결혼한 후에. 근데 이 남자가 자꾸 이 지장간에서 을목 정관이 지장간에서 무토한테 이제 눈길을 주기 때문에 이 무진일주도 이제 남자가 그렇게 신뢰가 가기는 어렵죠.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게 좀 깨질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자꾸 실수를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니까 꼭 자기가 이제 그런 성격이 나오기가 쉽겠죠. 그렇지만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자성이 계수는 정제가 되고 임수는 편제가 되잖아요. 편제가 되는데 이 계수는 12운성적으로 여기서 양지가 되고, 양지는 어떤 포대에 쌓여있는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출산을 앞둔 애기 형태예요. 그러니까 좀 엄마 뱃속에 쌓여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활동적이지 않고 제한된 공간, 작은 공간, 이런 공간은 그런 것을 뜻하고, 임수 편제 같은 경우는 뭐 임묘해버렸으니까 묘동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그것 역시 제한된 공간, 작은 공간, 활동적이지 않은 공간, 이런 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무진일주 같은 경우는 무진일주 남자 같은 경우는 활동성이 적고 좁은 공간과 변화가 적은 공간에서 얌전하게 그런 살아가는 여자를 만나지 않으면 이제 이 개수가 지장간의 개수가 자꾸 여기 또 무토 비견이랑 무게합으로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적이고 변화무쌍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배우자를 얻게 되면 무진일주 남자가 이제 이 은밀하게
다른 남자랑 관계가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지장간은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잘 들키지 않게 하는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저번에. 그래서 무진일주 남자도 여자도 조금 배우자에 대한 그런 의심과 믿음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좀 강하고, 그래서 이제 좀 애착이나 집착 이런 게 좀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좀 강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남녀 모두 좀 의처의부증이 생기기 쉽다라는 거죠, 무진일주는. 그리고 이제 배우자 궁에 홍염살이 있으니까 남녀 모두 배우자가 끼가 좀 많이 있던, 좀 끼가 많이 있어서 매력적이건 아니면 미남 미녀를 만나건 그렇게 됩니다, 무진일주들은. 그리고 궁합 같은 경우는 뭐 합하는 개수가 좋겠죠. 개수가 가장 좋고, 천간으로는 남녀 모두 개수가 좋고, 뭐 을목도 괜찮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간무경 이거 다 좋겠죠. 간무경 이게 다 좋죠, 천간에. 이런 게 다 좋고, 그리고 이제 지지를 보면 이게 육합 뜨는 유금이랑 그 다음에 신자진이 가장 좋겠죠. 신자진 이 삼합이 가장 좋죠. 또 일단 일주로 보는 궁합은 이런 형태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 무진일주는 이런 일지궁합 외에 띠궁합도 중요하고 우행궁합도 중요하고 좀 여러 가지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배우자 운이 좀 약한 사주일 그 일주일수록 이런 궁합이 중요시 되겠죠. 왜냐면은 이 궁합이 좋게 되면은 일지궁합 외에 오행궁합도 그렇고 띠궁합도 그렇고 이제 궁합이 이제 좋으면은 어떤 이별운이 왔을 때 서로 이제 그 붙어 있으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그 한두 번 싸우고 이혼해 말어 막 이렇게 됐을 상황에서 서로 이거를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합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지게 싸우고도 서로 눈빛 보고 그냥 풀려버리고 막 이런 현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합이라는 게 그게 이제 장점이에요. 엄청 많이 싸우고 감정이 상해도 그게 한순간에 잘 풀려버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합이 좋다는 건. 그리고 이게 이제 저번에 이 간무경이 있으면 그 인연을 오래 길게 유지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천간에 일간이 이런 거가 이제 완성이 되면 좋겠죠. 일간은 꼭 아니어도 다른 곳이라도 간무경이 완성되는 그런 이성을 만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무진일주는.